여기는 링금나무 계곡입니다. 링금나무 계곡에 아카시꽃이 활짝 피었고요. 오늘은 뻐꾸기가 안 오네요. 좀 맛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자 환웅이라는 말이 있죠. 삼국 유사에 나오는 그 서자 환웅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최태영 박사님도 서자 환웅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심을 하다가 이게 관직명이 아닌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직의 명. 서자의 서자는 물이 서거든요. 그 아들 자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들 딸 그 아들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지혜롭고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을 자자를 붙여서 그렇게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공자, 노자 다 이런 그런 얘기죠. 근데 서자환웅이라고 하니까 서자가 첩의 자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과연 이게 첩의 자식이 맞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 서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 이거 역사 왜곡하기 참 좋겠네. 그래서 삼국유사에 그 많이 보라고 삼국유사 책 말소 안 했잖아요. 우리들이 잘 보지 않는 고대 상고사의 환단고기류 책에 그 조대기라는 책이 있었다고 해요. 그 조대기에는 서자지부의 대인,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서자지부가 관청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대인은 관청의 책임자 정도 되겠죠. 조대기라는 책이 그래 적혀 있어요. 조대기가 발해가 망할 때 발해 왕자 대광현이 이 조대기를 가지고 고려에 망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대기를 청평산인이 입수를 해서 그 진역육이라는 책을 편찬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규원사회에도 조대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태백일사를 쓴 이백 선생이 태백일사에 실었는데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파나류지국이라고 합니다. 파나류국은 신라 때 쓰여진 이두죠. 이두. 그러니까 하나루를 그러니까 하날인데 원래 이름은 하나루가 하날이 되고 이래 돼요. 그래서 그걸 한자로 옮겨 적다 보니까 신라 때 파나루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늘나라라는 뜻인데 실제로 뭐 그게 하늘나라라기보다는 환국이라는 얘기죠. 환국이 광명의 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러니까 황국 확대 해석하면 하늘나라도 될 수가 있죠. 그 위치가 되냐? 물론 줄창 그 사람들이 천산과 곤륜산에 천산은 아버지 산이고 곤륜은 어머니 산이고 그 천산과 곤륜이 물을 거기에 쌓인 빙하가 녹은 물이 내려오면은 그 물이 그 강으로 흐르죠. 강으로 흐르는데 되게 그쪽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물이 전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럽니다. 땅 속에서. 그래서 그 천산과 곤륜산 사이에 타클락한 사막
그리고 서쪽에는 파미로 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낮은 저지대에 곤륜산 남쪽이죠. 곤륜산 북쪽이네. 북쪽에서 그 이전원이라는 아주 그 사막의 낙원 지역이 있어요. 그 사막의 낙원 이름도 지금은 호탄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우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허텐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허텐과 우전 지금 그걸 영어로 말하면 그냥 이덴이에요. 이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포도나무 있었잖아요. 뭐 사과나무로도 나오죠. 지혜의 나무. 사과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제 포도를 먹어서 쫓겨나잖아요. 그 모티브를 그대로 살린 스토리가 부더지에 실려 있잖아요. 부더지에. 그건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천산에서 동쪽으로 만리길을 이동해서 태백으로 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태백이잖아요. 우리나라가 태백이면은 그 백두산 일대의 약 만리, 연환 만리라고 그랬으니까 백두산 일대의 만리를 태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태백의 뜻이라는 뜻은 제천을 지내는 땅, 따박이라고 하는데 박 이거는 신라 때 화백제도 할 때 그 백자와 같은데요. 이게 그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따는 땅이니까 제사를 지내기 좋은 땅을 제사를 하늘의 제사를 지내려면은 산 높지는 않은데 어떤 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태백 땅으로 오니까 전부 산인 거예요. 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태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태백의 반대쪽은 뭐였어요? 금악이죠. 금악은 저 힌두쿠시 산맥 넘어서 저 유럽 쪽으로 중동 쪽으로 쭉 나가면 산이 없어요. 산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태백을 만들어야 되니까 피라미드를 쌓고 뭐 지구라트를 쌓는다든가 해서 그 일부러 산을 만들죠.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천을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 말해서 뭐 피라미드라는 말과 지구라트라는 말을 어원은 제가 지금 연구를 안 해서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쬐맨한 작은 언덕도 태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아라비아 수도 텔 아비브 있잖아요. 텔. 그게 언덕이에요. 언덕. 그리고 퀘베클리 테페라고 하잖아요. 퀘베클리 테페. 테페가 언덕이라는 뜻이죠. 그래 설령 말해서 뭐 언덕도 태백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때는 우리나라도 태백만 남아 있어요. 말티, 한티, 박석티. 티가 뭐냐? 그 태백이지. 그래서 태백에는 산이 많고 수풀이 우거지고 강이 흐르고 짐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금악은 그런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흙을 다듬어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야. 집을 짓고. 어쨌거나 그쪽은 금악이라고 한 것이 지위리 환인께서 그 금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방을 태백, 서방을 금악을 두루 살펴보는 거예요. 천산에서 살펴봐가지고
자, 그러면은 환웅 약 6,500년 전에 지위리 환인께서 은퇴를 할 때가 됐는데, 이런 얘기가 뭐냐면 소설 닝금나무에 그런 스토리를 써놨죠. 그런데 환웅이 산업이 궁핍해서 농사도 잘 안 되고 백성이 살 길이 어려워졌으니 좀 이동을 해서 개척해서 그 살 곳을 개척해 가지고 좀 그 부유하고 윤택하게 사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상고를 하거든요. 근데 환인이 태백과 금악을 둘러본 거예요. 태백과 금악을 둘러봐서 이게 적당하겠다. 그래서 태백으로 3,000명, 금악으로 3,000명 가라. 그 3,000명은 모두 삼선녀의 도를 닦은, 그러니까 선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말로 아마 사마사나, 낭을 사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나이죠, 사나이. 거기 낭이, 한자로 쓰면 낭이고, 사마는 쌈선녀거든요. 나중에 삼신이 되는 할머니죠. 근데 사마가 결혼하기 전에 이름은 쌈이에요, 쌈. 이 쌈 선녀가 선도를 창시해서 환인 천황에게 전수를 해줬는데, 그걸 환웅에게, 이제 환웅의 무리들에게도 전수를 하죠. 그래서 풍사, 우사, 운사를 왕검령, 육약비, 석재라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 환웅도를 닦았던 그런 선낭들이었죠. 이들이 3,000명이 태백으로 오는데 이 모든 무리들을 행랑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를 환웅이라 했어요. 환웅은 뭐냐?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 정치가 이런 뜻이고, 그리고 서방으로도 갔는데 서방에는 웅상이라 했단 말이에요. 웅상이 뭐예요? 환웅의 웅자고 상은 삼신상대의 상이거든요. 웅상기가라고 하는데, 기가는 그냥 기 전문가들이죠. 기운이 넘치는 전문가들. 그래서 이 태백 땅에 환웅의 3천 무리가 와서 정치를 잘 해서 박달나라가 일어서는데, 그 박달나라의 주인 환웅이 천왕이 되었다. 이런 그 조대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대기 내용이. 그 천왕이라는 것은 뭐 글자 해석하면 뭐 하늘 천자는 왕이라는 거 왕자 써봐요. 하나, 둘, 세 개. 그 하늘과 땅과 사람을 쭉 이었잖아요. 그 천왕이 뭐냐? 제사장이라는 뜻이지. 응?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매개한 그 제사장인데, 태백에서 제사를 지내요. 태백에서. 수메리도 마찬가지죠. 수메리도 웅상기가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갔어요. 똑같이.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독일 브란덴부르크에서 유학을 했던 김정량 박사가 대종교 그 안호상 박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진술한 거예요.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신학 공부를 하다가 그때 부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일거리를 찾고 있으니까 대학에서 그 수메르 문자 해독을 같이 연구해보지 않겠느냐.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독일 군들이 2차 대전 때 중동 쪽에 침략을 해서 그
점토판, 그러니까 수메리 점토판을 많이 긁어왔대요. 긁어와서 지하 창고에 처방을 하는데 언젠가는 꺼내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1992년도에 이 사람이 유학을 했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동양인이 수메르인의 조상이 동양인일 가능성이 많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김정량 박사가 적격이다 이래 돼서 그래 참가를 시켰죠. 그래서 유학 공부하는 동안에 그 점토판을 해석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따로 메모를 하고 머릿속에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호상 박사를 찾아와서, 안호상 박사는 그 당시 대종교, 지금은 돌아가셨죠. 대종교의 그 종단의 아주 높은 그런 지도자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약 6,000년 전에, 6,500년 전인가? 그때 1,000명이라는 그 도사들이 산을 넘어와가지고 수밀이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도로를 건설하고 집을 짓고 목욕탕 뭐 이런 시설들을 다 짓고 정치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토착민들은 그들과 함께 부유한 생활을 했다. 야, 이런 게 적혀 있었다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명의 기술자, 과학자, 의사, 건축가,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 기록이 수메르 점토판 기록이 있다는 거잖아요. 동방은 어때요? 동방은 아예 삼국유사에 그래 적혀 있잖아요. 3,000명이 하늘나라에서 왔다고. 자, 그런가 뭐 황당무계하다 이런 생각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수메르 점토판에 나왔다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량 박사님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아직 확인은 못했어요. 어쨌거나 그리고 뭐 수메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당군이 건국되던 해, 때가 바로 당군이 건국하던 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메르 문명을 연구하던 학자들도 외부인이라나 특히 검은머리 사람들이고 동양인이었을 것이다. 말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말을 썼었고, 그래서 토착민 쌈족이죠. 쌈족이 뭐예요? 쌈족이잖아요. 사막, 쌈선녀. 네, 쌈선녀 이 쌈족들이 물러나고 이제 아카드족들이 침략을 하죠. 남하에서 아카드족이 남하에서 이제 결국은 바빌로니아 제국이 나중에 들어서게 되는데, 바빌로니아에서 12궁도를 천문학이 발달하고 시계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수미리에서 전승된 거예요. 그게 간지 있잖아요. 우리 간지가 12진법, 60진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방고시의 장남 지갱이 그 천문학 하늘의 오행성과 지구와 태양을 관측을 해가지고 이 목성이 12년 만에 제자리에 돌아오고 토성이 30만 년 만에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걸 막 계산을 해보니까 10까지 12지로 해서 하면은 오늘날 시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360도. 그러니까 지금은 365일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360일이었다는 거지. 그런 360일이 되려면은 지축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 어느 기간인가
그 간지를 만들던 때이든가 아니면은 그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천문학 서적에 그렇게 간지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천문학 서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360일에 맞춰서 그 간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저 서방으로 갔다니까요. 서방에서 그래서 바빌로니아에서 시계의 원리 12궁도를 다 만들고 그 천문학이 동양 천문학과 서양 천문학이 근본적으로는 다 같습니다. 같고 이제 이들이 이동하는 사람들을 서자라 그랬단 말입니다. 서자. 서자란 뭐냐? 행랑, 선랑이라 하듯이 이 선도를 닦은 도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와가 배달나라라는 건 배달나는 도통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죠. 옛날 말은 참 한 가지로 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고지식하게 박달하면은 딱 박달이 배달이고 박달이 그 밝은 땅이고 뭐 이렇잖아요. 뜻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지 딱 한 가지만 해석하는 게 아니죠. 참 안 좋은 게 제가 불만한 게 배달의 민족이 뭐 음식이나 나르고 뭐 좀 제발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배달의 민족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옛날에 저 국군 방송에 배달의 기수 있었죠. 네, 배달 그 뭐냐 박달나라 지혜로 가득 찬 도인의 나라, 도를 통한 나라 이게 배달나라죠. 또 생각나는 김에 말하는데 이 배달나라가 그 다스릴 때는 천구 대륙이 있었단 말입니다. 서해가 없었어요. 지금 서해가 전부 늪이나 뭐 큰 강 이런 강들로 되어 있었고 수풀이 있었고 원숭이도 있고 금치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 이런 데서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그걸 청구라 했거든요. 그 푸른 언덕인데 최춘대 박사님의 해석에 의하면은 그게 옛날에 그게 가라 들판이거든요. 가라 언덕, 가라 들판 이래요. 풀을 청자나 뭐 밝을 명자나 이게 다 옛날에는 가라였어요. 그 자식 칼라 좋네. 그러니까 밝고 환하고 예쁘고 뭐 이런 게 또 풀을 청, 맑을 청 뭐 다 가라요. 뛰어난 재주 가지고 예리하다 이렇게 또 다 옛날에 가라로 불렀다니까. 그래서 굳이 맞추자면 가라쿠리였던 가라쿠리. 파미로 고원에 가면요. 파미로 고원 맨 꼭대기 가면 거기가 한 6,500m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 꼭대기에 호수가 있어요. 큰 호수, 작은 호수가 이렇게 두 개 연결되어 있는데 그 호수가 가라쿨입니다. 카라쿨 레이크로 되어 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청구도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가라쿠리. 근데 파미르고는 옛날 이름이 잘 안 변했겠죠. 옛날 그대로 불러서니까 카라쿠리 호수가 있고 그 산을 북쪽으로 이래 내려오면은 지금의 그 위구르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그 에덴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에 포도나무가 많이. 거기 저 사막에서 자라는 포도나무가 당도가 아주 높고 그리고 거기가 포도의 원산지입니다. 포도의 원산지고 사과의 원산지도 거기에요. 그 사막. 사과는 원래 사막의 과일이잖아요. 그 사과의 원산지 뭐 옛날 사과가 뭐 요만했겠죠. 우리나라도 요만한 사과만 나다가
이게 서양에서 사과가 들어와 가지고 사과 농사가 시작됐다고. 여기가 닌검나무 계곡인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약 100여 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것도 홍목이라는 사과, 빨간 사과 요만한 거. 그러니까 대구가 사과가 굉장히 농사가 잘 되다가 어느 날 뭐 다 외지로 이제 나갔지만은 여기 닌검나무 계곡은 아직도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수백만 평이 저 계곡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대구지만은 대구에서 하양까지 이 산 속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여기가 대구의 불로동이고 불로동 안에서 도동이고, 그 도동이라는 거는 신선이 넓지 않는 땅이라는 뜻이죠. 도동이고 도동에서 더 들어가면 평광동이 있어요. 여기가 평광동인데 제가 10년 넘게 이곳에서 시를 쓰고 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닌검나무 계곡이라고 했죠. 소설 닌검나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설 닌검나무 안에 그 서자가 그 이주를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서자가 이제 동방태백으로 왔는데 이 동방태백에서 그러면은 야 그때가 그러면은 한 5천, 6천 년 전인데 그 이전에도 홍산문명이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홍산문명에도 뭐 천지인 해가 원방각 세우고 뭐 제사 지냈는데 뭐 문화가 더 늦게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문명권이라는 거는 유럽은 원시인 사회였고 그 중동도 이제 사막이니까 근데 중동 그쪽에는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커다란 내륙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우리가 천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은 사라진 내륙호였어요. 빙하가 5천년, 6천년 동안 녹아내리니까는 어떻겠어요? 그 유럽이 전체가 약 4km에 되는 얼음 눈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그게 다 녹았잖아요. 다 녹아니까 그 물이 다 어디 갔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물이 중동 전체를 다 덮은 거야. 그 내륙호로 다 덮어가지고 그게 천해였는데 천해가 다 말라고 물이 없잖아. 그 물이 다 땅속으로 들어갔지. 땅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 유럽은 문명 발전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당시 태백과 금악을 비교하면 금악은 엄청나게 과학 문명이 발전했잖아요. 나중에 그 빙하 시대 끝나고 난 뒤에 천해가 사라지고 난 뒤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태백은 뭐냐? 태백은 산속에 다 들어가서 그냥 옥천근거를 지었다고. 동방사계 10주기에는 그게 그렇죠. 옥천근거 신선이 산 땅이라고. 거기는 뭐 집도 전부 막 금색으로 칠해가 막 이래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당시에 선인들이 그래 살았는지는 확인은 할 수 없지만은 그 중심지가 어딘가 하면은 지금 요녕성의 환인시 거기가 압록강 주변인데 거기가 방장이라고 합니다. 방장에는 옥이 많았어요. 옥이 많고 거기 그 옆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영주가 있어요. 영주는 해삼이 많이 나죠. 해삼이라는 산삼이라는 산삼. 그래서 이제 그 바닷가 쪽으로 나오면 봉래가 있어요. 봉래가 산동성 쪽인데 봉래에는 누각이 있어요. 신선들이 머무는 누각 있었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다 뭐 바다가 되고 뭐 섬들만 남아 있고 묘도 열도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해수면이 100m나
낮아졌으니까 그 옛날로 따지면은 백두산에서 산동반도까지 이 백두대간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백두대간이 있었다는 거지. 지금 백두대간 하면 뭐 남북 그 우리나라 덕줄기 이것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국으로도 백두대간이 있었는데 그 중국 산동반도 지금에서부터 쫙 올라오는데 봉래, 영주, 방장을 거쳐서 그 오녀산성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그 큰 산, 그게 삼신산이랍니다. 그래서 뭐 한무제나 진시황이 사람 보내가지고 삼신산 찾으러, 삼신산 안에 들어가서 삼신산 찾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면 길을 당연히 잃어버리지. 그래서 그 한웅 천황은 사해의 전통을 통나무배를 띄어서 통나무에 뭐 글을 썼는지 뭐 부도지에는 그래 나와요. 사해의 백성들에게 해시를 열겠으니 모여라 이런 거예요. 10년마다 한 번씩 그 해시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해시에 산악 제족들은 양고기, 짐승의 고기를 잡아서 바치고, 해양 제족은 물고기를 잡아서 바치고, 그래서 해시에 모여서 삼근영초, 그리고 방장옥, 영주 해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칠색보옥 이런 보물들을 수집해가 갔다고 하는 거. 교역을 했다는 교역. 그리고 말과 글을 정리했다는 그런 기록이 부도지에 있습니다. 말과 글을 정리했다는 것은 사회의 제적들이 다 모였으니까 말을 통일하는 거예요. 사투리를 정리를 하고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 참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의 중심지를 그 알타이 트랜스 유라시아 뭐 알타이 하면서 그 홍산 일대라고 말하는데, 그 홍산 일대가 한 6,000년 전에 그 기장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쓰던 말이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주장은 그거는 삼신 할머니가 그쪽에서 제천을 이뤘거든요. 제천을 가르쳤거든요. 선도를 가르치고 선법을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하늘에 제사 지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래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삼일신고인데, 하나님 말씀, 삼일신고가 3이 뭐 1, 2, 3, 3이 아니고요. 그 3이 삼신의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산산삼자 써도 되고 숫자로 그냥 3 해도 되고, 참 진짜 참 있잖아요. 참. 그 3자 앞에 사전 앞에서 보면은 그 앞에서 한 10개는 전부 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이라고 이제 국방진자, 그것도 삼신의 신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진을 써야 돼요. 북극성. 그래서 이게 이들이 흩어진 곳이 이전원이잖아요. 그 이전원의 남쪽이 파키스탄이잖아요. 파키스탄, 네팔, 아루나차 프라데시, 그 인도 북부에 모헨조다로도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 쓰던 말이 동쪽으로 3,000명, 서쪽으로 3,000명 갔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을 나중에 점령하는 민족이 북쪽에서 내려온 아리안족인데, 아리안이 환인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중심지는 바로 그곳이지. 닝금나무의 무대가 이전원인데 그 이전원에서 다 흩어졌어요. 근데 증거가 제일 많이 나면 이게 파키스탄에서 쓰는 말, 인도의 드라비다에서 쓰는 말. 그럼 모헨조다로 같은 경우에는 약 9,000년 전에도 목욕탕 시설이 있는 그런 벽돌로 지은 아주 대도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배를 이용해서 저 유럽까지 교역을 했단 말이에요. 앞에 파키스탄에 바닥산이라고 있어요. 바닥산에 청금석이라는 보석이 나는데 약 5,500년 전에 그 수메르에서 옥을 구하러 골룬까지 왔다가 골룬에 옥이 너무 귀하고 많이 채취를 할 수 없으니까 바닥산에 가가지고 청금석을 구해서 간단 말이야. 꽁 대신 닭을 쓴 거지. 그래서 저 중동의 그 수밀이 이런 이쪽 사람들은 청금석을 많이 썼어요. 청금석. 닦으면은 푸른빛이, 진한 푸른빛이 나거든요. 그나저나 이제 뭐 흑피옥 민족, 이제 그 흑피옥 민족 이게 그 다음에 홍산 문명이 대를 이었는데 이쪽에는 옥이 뭐 널브러졌으니까 옥이 왜 압록강의 그 압록강의 수암 지역이 옛날에 방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옥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 옥이 약 40km가 나 떨어진 홍산까지 몽골 우란 찰포까지 수출했는데 이 우란 찰포는 골륜에서도 옥을 수입했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 사라졌잖아요. 우란 찰포는 최초로 흑피옥 나온 사람들, 흑피옥이 14,000년 전에 거기서 했다는데 다 사라졌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죠. 그 사람들이 아마 삼신상제가 키웠다. 제천하는 것부터. 근데 그 사람들은 팬티만 입고 살았잖아요. 나뭇잎 여러 가루. 근데 삼신상제는 그때 두루마기 옷을 입고 있었거든. 그 흑피옥 형상 가운데 삼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어요. 한복 입고, 한복 두루마기 입고 있어요. 그 흑피옥이 약 14,000년 전에 시작해서 10,000년까지 내려온다 그래도 이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는가 할 수 없어. 왜? 때가 벗고 살던 사람이 추부만 없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흑인인지 뭔지 알 수 없어요. 뭐 얼굴에 일부러 검은 칠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전부 까맣게 나오니까. 왜 까만 줄 아십니까? 사마가 까만 금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마가. 그러고 우랄 알타이 노스트라트틱 조 사전에 SAM이 전부 검정색으로 나와요. 타르. 그리고 SAM 그 밑에 쭉 읽어 나가면은 사만이 나오죠. 사만. 검정색이 뭐냐? 물을 상징하잖아요. 북쪽을 상징하잖아요. 검정색이 북방을 상징. 그래서 역대 신선통 가면 북극에 수정자가 있어요. 수정자. 북극 수정자. 수정자는 북쪽에서 다스리는 제왕이라는 뜻인데 5 제왕이 있어요. 동서 남 북 중앙 해서 이 수정자가 북쪽을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선인들은
딱 틀어박혀서 안 나오니까 문명이 뭐 크게 발전 안 하죠. 그럼 뭐 집도 뭐 오두막새 짓고 그 농사 지어가 밥에가 밥 연기 올라가고 그러고 짐승들 오지 말라고 울타리를 이래 치는데 해자도 파고 하는데 전부 나무 깎아가지고 하잖아요. 그 중동에는 나무가 없어요. 나무 없으니까 돌로 이제 막 해자를 쌓는단 말이야. 뭐 신전을 하나 지으려고 했겠네. 나무가 없어가지고. 저 끝에 가서 나무를 사가와요. 그게 어디지? 그 삼나무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 삼나무가 뭐냐? 삼나무라는 것은 히말라야 시다를 말하는데 이게 삼신나무, 삼신 대부다라라고 하는데 그게 삼신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동에서는 나무가 없어서 막 나무를 외국에서 수입해가 쓰고 하는데 요르단인가? 그게 요르단이죠. 우리는 나무 많잖아요. 우리는 쌀 농사가 잘 돼요. 그쪽은 보리, 밀 농사가 잘 되거든. 자, 태백과 그것만은 다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반대로 돼 있다. 여기는 소박하게, 욕심 안 부리고 이래서 하는데, 그거는 참 욕심 부리고 막 전쟁을 하네, 전쟁. 그 집도 목욕탕까지 있고 막. 그게, 그래, 어떻게 했어요? 다 반대잖아요. 그래서 거막이라는 것은, 그건 거막은 소금 땅이네. 그 전부 다 소금 땅이에요, 소금 땅. 굉장한 그런 지구가 참 이상하죠. 딱 반대로 돼 있는데도 잘 살고, 여기는 못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산속에서 도 닦는 사람들이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열심히 일했죠. 백성이 일했는데 매년 제사 지내니까, 하늘을 경배하잖아요. 하늘을 경배. 그러니까 그때는 환웅천하, 당군, 하면서 그 충성심이 대단하잖아요. 그 신을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하나님 제일 어떤 섬기고 있는 거 맞잖아요. 수메르 이슬람교도 그렇더구만요. 아주 막 죽여가면서 대단하던데 어쨌거나 그 피부색이 다르긴 해도 그쪽 민족과 원류는 같다. 원래 조상이 근데 원류는 같은데 환희씨가 백인인지 황인족인지 알 수 없어요. 환인씨가 나타날 때는 11,000년 전인데 그때 환인씨 무리가 어디서 왔겠어요? 삼성기 책에는 북쪽에서 온 걸로 돼 있는데 남쪽 연부제에서 연부제. 자, 역대 신선통 가면은 방고씨 그리고 구황씨, 황신씨 모든 신선들이 남쪽에서 왔어요. 연부제에서. 연부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연부제가 한 7만 년 정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게 삼성기에도 한국의 역대가 3,301, 63,182년 이래 돼 있잖아요. 63,182년이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마고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마고시대가 아니고 남방에서 어떤 적도 부근에서 빙하기 기간 동안에 적도 부근에서 오늘날과 비슷한 오색 인종들이 모여서 큰 문명을 이루면서 개척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처치워드가 왜 위대한가 하면은 50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책으로 써냈잖아요. 책으로 써냈는데 비록 그게 믿을 수 없는
소설 같은 얘기로 적혀 있지만은 처치워드가 말하는 태양신의 이름이 가라란 말이야. 가라. 최근에 최춘대 박사도 태양을 가라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영어 알파벳의 어원이 그 무대륙에 쓰던 말이라고 그 사람이 정의한 것이라든가, 그러고 그 카라마야 나가마야 이런 얘기들을 그 무대륙 처치워드 책에서 많은 다는 아니라도 그래도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안 하는 거지. 거짓말 안 하는 거. 뭐 무대륙 무는 맞는, 그 무라는 말은 맞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삼신이 나중에 삼신이 되지만은 그 삼선녀는 14,500년 전에 알타이 산으로 이주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옷을 해입혔는데 하필이면 삼배 옷을 해입혔겠어요. 그 삼배의 원산지가 그쪽이니까. 그런데 그때 안 추웠단 말이야. 안 추웠는데 남쪽에서 그 견우, 그 당시 이름은 가마니입니다. 가마니 선생이 와가지고 조공을 하고 조공 물품을 바치는데 비단을 바친단 말이야. 하하, 둘이 눈에 맞아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마비, 가마니, 이 둘의 만남이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이란 말이야. 우리 조상이야, 우리 조상. 그래서 태백일서에는 나반과 아만으로 나옵니다. 7월 7일 날 은하수를 건너간다고 나와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